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상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던 중에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험 파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요한 판례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로 뉴스나 혹은 인터넷에서 어떤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관이라든지 혹은 보험의 법리에 따라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사용하는 거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것을 알려면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보험은 동질적인 같은 부류의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요.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위해 그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일정률의 금액, 즉 보험료잖아요. 이것을 미리 각출해서 공동준비재산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실비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이런 진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렇게 뭐 감기가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혹시나 뭐 사고가 난다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조금씩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험료를 미리 각출해서 공동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급여, 즉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보험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2020년, 올해죠. 2020년 1월 16일에 선고한 2018-242-116 판결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쟁점은 뭐였냐면요.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요. 보험 설계사께서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명시 혹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토바이 사용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부분이 문제였어요. 즉 보험사의 설명 의무하고요 소비자의 고지 의무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사건들이 이런 게 많아요.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소비자도 알리지 않은 경우 누구 책임이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의 아버지인 B는요, A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회사 C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2015년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 계약 약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특별 약관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보험 인수가 이루어진다 라는 오토바이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A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인 B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요 오토바이 상에 관련된 부보장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약관, 즉 오토바이를 이 사람이 운행하고 다닌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2016년 3월에요. A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아버지인 B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자, 여기서 고지 의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의미라서 그런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때 당시에 당사자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원고인 B, 즉 이제 아버지죠. 원고인 B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거다. 그리고 당시에 보험 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렇지만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알았으면 설명을 했어야 됐고 그랬으면 내가 체크했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고지 의무의 존재하고 효과는요.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인 C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라든지 위반 효과에 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다. 법 보면 나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거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맞선 사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법원은요, 피고 회사는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보험금 지급하라 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법리가 있는데요. 고지 의무의 존재하고 효과는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또 각 보험 계약의 내용과 관계해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에서 고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 계약의 개별 사항까지, 개별적인 내용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 개별적인 내용은, 이런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당시에 그 개별적인 사항마저도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G라는 분, 보험설계사시거든요. 이분으로서는 망인, 즉 아까 안타깝게 사망하신 그 아드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명시하거나 설명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즉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를 말해요. 보험회사로서는 원고, 즉 이제 그 돌아가신 아이의 아버님이시죠.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그 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야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 약관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 즉 보험회사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까지 모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의 설명 의무는요, 사실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즉 판례가 제시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공보험하고 사보험이 있어요. 근데 공보험은요, 국가, 그 밖에 공법인이 공동 경제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많이 이제 납입하시는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무역보험 같은 다른 기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혹은 이제 공법인이나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보험은 개인이라든지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이에요. 여러분이 그 실비라든지 흔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인데요. 이것도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손해보험은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불이 갑자기 났을 때 우리가 굉장한 큰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해상보험. 이 해상보험에는요, 항공보험하고요, 운송보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손해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생명보험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에 관해서예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요, 그 밖에 급여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면 생명보험 같은 거 있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금보험에는 퇴직보험도 포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나누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분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험업법상의 분류인데 제3보험업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해나 질병이나 간병보험에 관한 별도의 보험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만 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보험 계약은 뭘까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제가 보험금에 관해서 이제 어떤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저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서류가 많잖아요. 그거 전부 사인하셔야 되고, 뭐 설명 듣고 이해했다라는 것도 쓰셔야 되고, 뭐 혹은 뭐 본인 서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쓰시고 여러 가지 많이 쓴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거든요. 즉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게 상법 제638조에 나와요. 보험계약의 의의라고 나오거든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나 보험금 타야지? 약간 이러면서 조금 나쁜 의도로 보험계약 체결하시고 나서 고의로 사고 내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우연한 사고 있잖아요. 확정적이지 않고 불확정적인 사고예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써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사자 일방은 보험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가입하는 분들, 보험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회사에서 뭘 줘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계약의 관계자를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보험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용어가 사실은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만 들어두시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보험자는 뭐냐면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험자는요. 보험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금 지급할 사람, 보험금 지급할 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 계약자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험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대비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겠죠. 계약 체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피보험자라는 개념도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손해보험하고요. 생명보험하고 조금 달라요. 한번 볼게요.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받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임보험은 조금 달라요. 임보험은 뭐냐면 보험사고의 객체라고 이제 피보험자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 즉 뭐냐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피보험자가요. 손해보험에서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보험은 좀 달라요. 임보험은 보험 수익자가 별도로 있다면요. 피보험자하고 다르게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피보험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뒤에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피보험자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은 사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13년 9월 26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2012-116123 판결이거든요. 판결 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피보험자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뭐냐면 여기 보실게요. 1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누구누구누구라고 해서 기명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명 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 피보험자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운행한 승낙 피보험자, 네 번째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 피보험자가 있고요. 다섯 번째 이 1에서 4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해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 피보험자라고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법인이면 리스나 렌트 같은 것들도 좀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을 이렇게 쭉 두는데요. 만약에 어떤 누구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전무님이 이제 기명 피보험자로 해서 누구누구의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친족들, 보통 배우자라든지 자녀분들 이제 쓰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두 번째 이제 친족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전무님의 부하 직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직원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운전을 전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 같이 매번 다니시기 때문에 운전을 할 필요가 가끔씩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분들도 이제 승낙 피보험자라고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그러니까 전무님 위에 이제 계시는 여러 상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분들 사용 피보험자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이제 운전을 전업으로 하시는 직원분이 고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5번, 운전 피보험자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 피보험자는요, 통상 기명 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상무님, 전무님 있잖아요. 혹은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기명 피보험자라고 한다면 그 밑에 운전을 전담으로 해서 채용되신 직원분 있죠. 이분이 운전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전 업무를 위해서 고용된 자가 아니더라도 기명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거나 혹은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 피보험자 등을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분도 어느 날 갑자기 출장을 갔는데 이제 뭐 그 대신 운전을 할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승낙을 받은 거니까 그렇다면 운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승낙 피보험자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 피보험자를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명 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장지까지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사적으로 더더군다나 이 전무님이나 사장님은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이거를 가지고 가다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이 여기서 보험에서 보호하는 그 운전피 보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를 대위해서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간혹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은 이제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하고 다른 분,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것들 좀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말해요. 간단히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직원이요, 사장님 혹은 뭐 기명 피보험자 약간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의 의사에 반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했다 라고 한다면 보험회사가요 이 직원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신 이 직원분한테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드디어 설명 업무가 나와요. 이거 보험계약 체결할 때 정말 중요하고요. 보험 소송할 때 한 번씩은 거의 꼭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계약 체결하신다 하면 이따 살펴볼 고지 의무하고 같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상법 638조의 3에 나와요. 제 1항 먼저 볼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먼저 교부를 하죠. 되게 뭐 두꺼운 책자도 보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관 보시면 우리가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량의 거래에 쓰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볼 수 없어요. 그게 뭐 보통 이 정도? 약간 이 정도 굉장히 두꺼운 약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약관 중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 부분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보험금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가입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 내용에 우리가 해당된다면 보험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보험 계약 체결 안 하겠죠. 그런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2항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말하잖아요.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험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 내에 이걸 발견을 했다면 그 사이, 그 3개월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취지는 뭐냐면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거래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거래 약관은요, 대량 거래에서 일일이 거래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미리 약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요, 약관의 내용 결정할 때 관여할 수 있어요? 우린 못하잖아요.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오케이, 내가 알아들었어요 라고 사인하게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모르니 계약을 체결할 때만이라도 약관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충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설명 의무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 다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거든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약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관은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이 보험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보험자가 작성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일단 교부, 즉 준다는 거잖아요. 교부를 하고 중요 내용을 알게 해야 돼요.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보험회사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아는 부분인데 너무 길게 설명하면 서로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자,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 그러니까 계약자 혹은 제 걸 체결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그분한테 대신 좀 체결하고 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부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혹은 뭐 모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소비자가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세요. 잠시만요. 제 목이 좀 아파서요. 제가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말을 많이 했더니 조금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마실게요. 자, 그럼 우리 설명 의무의 효과를 좀 볼게요. 효과는요, 보험 계약자, 즉 만약에 제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험회사하고. 그럼 제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약관을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저한테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왜 설명을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약관이 성립한, 즉 계약 체결한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법원은요, 보험회사가요, 이러한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즉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럴 때, 원래는 보험계약 그 약관 있잖아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뭐였을까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요,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안 된다 그랬죠. 법리 한번 볼게요.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거래 약관은 사실은 보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거래에서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제3조에 보시면요. 이제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 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즉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 사유 같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그 보험료율의 체계라든지 보험자의 면책 사유, 그러니까 즉 보험회사가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내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런 사유를 알았는데요. 저한테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해도 저 보험금 못 받잖아요. 당연히 보험계약 체결 안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보았어요.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잠깐만 볼게요. 제3조에 보면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 의무가 있고요. 제1항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요.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업계에 사용된 용어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흔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의 악의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 선의 악의는요. 착하고 나쁜 거잖아요. 법적인 의미는 어떻다 그랬어요? 완전 다르죠. 법적인 것은 선의는 몰랐다는 거예요. 악의는 알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쓰지 말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그냥 사용해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2항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줘야 된다라는 의무를 좀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객 운송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타는 어떤 대중교통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나 가스, 수도 사업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부할 의무를 조금 면제해 주기는 해요. 그리고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이런 것들은 약간 면제가 되는 업종이다라고 알아만 두세요. 자, 제3항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요. 혹은 그 보험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막 설명을 해가지고 고객이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하고 다른 의미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설명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어요. 제4항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한다면 해당 계약의 이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둘 수 없다. 이거 너무 타당한 것이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지, 그 경우에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자, 이것은 대법원이 1999년 3월 9일에 선고한 98-43342 판결이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서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고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그 약관의 내용이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을 청약 유인하는 안내문, 그러니까 이제 보험계약 체결할 때요.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거 하면 좋아요. 이렇게 보험계약 체결하세요. 뭐 이것을 위해 대비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안내문의 보험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만 소개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안내문을 내가 줬으니까 너한테 설명 다 한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약간 다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한번 내용 같이 좀 꼼꼼히 볼게요.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 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그냥 단지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조금 낮다거나 혹은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거 99년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보험에서 통신 판매나 혹은 이제 뭐 홈쇼핑 같은 것들이 좀 도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은 예전까지는 보험 설계사분을 만나서 우리가 계약 체결했던 거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뭐 그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험 계약을 슬슬 체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통상의 방법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청약이나 안내문에 개괄적, 추상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명시 설명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3개월 내에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3개월이 지났어요. 알았든. 뭐 상관없이 계약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의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3개월 내에 알았으면 이거를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약관 있잖아요. 중요 내용 설명 못 들은 거. 이것이 약관의 내용으로 바로 되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의해서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취소권이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 3개월이잖아요. 이거 지금 99년도 판결이잖아요. 그때는 1개월밖에 안 줬어요. 보험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게. 그래서 1월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의 관계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 의무의 위반의 법률 효과가 소멸되어서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의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기 밑에 보시면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 상해보험 계약이었는데요.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송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내용 정말 추상적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면책 사고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것만으로 명시했냐, 설명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험자의 면책 약관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에 이 청약서나 안내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된 내용이 있죠. 이게 보험 계약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요. 그죠? 이 비슷한 상황이 났을 때. 그런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금 지급 받느냐 못 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들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법원 2013년 6월 28일, 선고 2012-107051 판결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것은요, 사실 논의가 정말 많이 됐고요. 수술 관련된 부분, 이게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이 약관이 이런 내용이 이게 인정이 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좀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자, 사실 이건 봐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밑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정한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나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 과실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즉 이제 이 약관의 취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는데요. 여기에 의료 과오가 가입을 한 거예요. 의료 과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바로 면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진 않다라고 본 거예요. 보실게요.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라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이 취지가 뭘까요? 보시면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은요 보험회사가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만큼은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대비해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처치를 하게 되잖아요. 살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러니까 칼도 이제 닿게 되고요.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면 혹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의료 과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상해가 발생할 위험은 확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조금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서 배제를 하는 거죠.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보상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줄래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을 보호하겠다. 즉 아까 이쪽 내가 보험을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이미 보상하기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보상하겠다. 이것은 뭐 가능하지 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책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 과실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조항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질병이 발생을 해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해요. 그럴 때 여기에 외과적인 어떤 수술을 할 때 의료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보상하지 않아가 아니라 원래 안 된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실게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냐? 그래서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쟁점은 뭐였냐면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거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던지 혹은 뭐 이 외과적 수술에 의해서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상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 이거 약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처음에 들으실 때는 무슨 말이야? 라고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용어 자체도요. 분명히 한글인데 그리고 단어가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약간 처음에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사실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뭔가 내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내가 모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다 받을 거야 라고 예상하니까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관이 그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었다 라고 하거나 혹은 국내 이제 보험사들이요 이런 표준약관을 인용해서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계약 체결했다라는 것만으로는요 이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상할 수 있었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중요한 판례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지의무 잠깐만 보고 계실게요. 자, 우리가 아까 첫 사례에서요, 이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했죠? 그 오토바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오토바이 탄 거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험금 지급 안 할 거야. 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고지의무 관련된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잘 보세요. 고의는 당연해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은 아니에요. 좀 뭐 경미한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부실의 고지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아까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계약 체결한 제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지의무는 반대예요, 반대.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 중대한 과실,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즉,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실게요. 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요.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그 보험회사에서 뭔가 하나의 서면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서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체크하게 돼 있고요. 아까 오토바이 케이스 같은 경우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약관 말고 혹시나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위험한 운동,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스카이 다이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하면 가입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고지의무 위반이 돼요. 보실게요. 질문표, 서면에 의한 질문인데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어요. 약관은요, 너무 사실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설계사분께서 설명 안 해주시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요즘에는 그 보험계약 청약서가 있어요. 그 청약서에다 미리 이제 이것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것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위반 효과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금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러분이 보험계약 체결하실 때는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내가 뭐뭐 알려줘야 되냐라고 설계사분께도 여쭤보세요. 그래서 설계사분께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받고 그런 사항들, 이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내가 뭘 하면 보험금 못 받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고지의무가 뭐냐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 사항을 확인받고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고지의무가 있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무조건 해지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몇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사유는요. 제척기간을 경과한 거예요. 아까 법에 기간이 있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 법에는요. 여러 가지 기간들을 막 명시하고 있어요. 그 기간들에는 이 기간을 좀 경과해도
뭐 그냥 괜찮아, 이 기관 경과했지만 내가 좀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뭐냐면 이 기간을 딱 끝나버리잖아요. 하루라도 넘기잖아요. 1시간이라도 넘기잖아요. 혹은 뭐 1분이라도 넘기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바로 제척기간인데요. 아까 법조문에 보시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죠? 1월.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년이 경과하면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보험자의 악의나 중과실, 아까 봤잖아요. 보험회사가 악의로 이렇게 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과실로 몰랐을 때, 그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제 이 보험자라고 불리는 보험회사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보험대리점 등 고지 수령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할 때 분명히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이것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 보험대리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고의나 중과실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알아두세요. 3번 인과관계 부존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655조 단서에 나와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또는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험회사가 쭉 체크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다 하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반했어요. 근데 이 위반한 사유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더라도 알렸든 말든 이 사유가 있든 말든 간에 어쨌든 이 사고는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고지를 하지 않은 이 사실과 사고가 발생한 거,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을 때, 전혀 어떤 관련이 없을 때가 증명이 됐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보아서 이때에도 고지의무 위반의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즉 해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세 번째 사유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문 한번 볼까요? 자, 652조 위험 변경의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제1항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요. 그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즉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요. 이것을 해태했다. 우리가 법률 용어에 해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게을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요, 한 달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1월 내에, 마찬가지로 1개월 내에요. 보험료를 더 달라. 왜냐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당신은 보험료를 더 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액을 청구하거나 혹은 이 사유가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90% 어쨌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는 보험료 더 내주세요 라고 말하든지 나 당신하고 계약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653조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똑같아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판례를 통해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대법원이요. 2012년 8월 23일에 선고한 2010-78135 판결이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시점, 즉
이 보험 계약자가 말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 고지하지 않은 이 고지 의무 위반이 과연 언제 성립하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험 계약을 성립할 때 이미 이런 의무도, 고지 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민법에 아주 간단한 법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계약을 생각한다면요. 보험회사에서는 막 광고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거 좋아요. 이 보험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여기까지 보상을 해주거든요. 당신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혼자 다 부담하기 너무 클 거예요. 혹은 뭐 어떤 질병에 관한 보험일 때에는 이거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치료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안내문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시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거 이렇게 좋아요. 당신 가입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청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데? 나 가입해야지 라고 하면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죠. 이게 승낙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하고 승낙에 따라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의 경우 특히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성립을 하는데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보험 계약의 내용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나 이거 가입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럼 보험료 좀 일부 내도 되겠네? 혹은 다 내버리지 뭐 약간 이러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한테 돈을 받은 보험회사는요 30일 이내에 그럴게요. 보험계약 체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야 되고요.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해태한 것은 좀 게을리했다는 거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성립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 여부는요. 보험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사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무슨 사안이었길래 이렇게까지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을까? 사실은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최초 판례도 그랬잖아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실관계 한번 보실게요. 갑이 을 주식회사의 피보험자를 병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 청약서의 질문표에 병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에게 진찰이나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기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을회사에 우송을 했어요. 사실은 달랐어요. 사실은 청약 당일에 병이 의사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혈압이야? 빨리 계약 체결해야겠다. 보험 가입해야겠다. 이러면서 가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갑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병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갑은 청약서에 질문표를 작성해서 그 보험회사에 우송을 할 때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했어요. 그것은 고지 의무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을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내가 뭐 어떤 질병이 있었고요, 진단을 받았고요 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이제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알고 당신과 보험계약 체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기한 을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보험금 지급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험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계약 같지만요.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 의무라든지요. 지금 말씀드린 고지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는 회사가 해야 되는 의무고요. 고지 의무는 계약자, 즉 제가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험계약 체결하실 때 조금 꼼꼼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특히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리고 이때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뭐냐?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사항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이런 보험금 관련된 분쟁이 조금 더 미연에 방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왜냐면 보험 계약 체결할 때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